공격 성공률은 8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상대 진영을 초토화했다. 코트 위에서 홀로 35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승리의 환호성을 내지른 것은 원맨팀이 아닌 원팀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이 외국인 주포 조이의 압도적인 화력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적인 톱니바퀴 반격에 밀려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 배구는 결국 팀스포츠라는 격언이 이토록 처절하고 잔인하게 다가온 경기가 또 있을까? 한 명의 거인이 지배했던 코트는 결국 유기적인 집단의 힘 앞에 무너져 내렸다. 경기 초반 광주 페이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페퍼저축은행은 한 세트부터 외국인 주포 조이를 앞세워 도로공사의 코트를 맹폭했다. 조이는 한 세트에만 11득점을 몰아치며 글자 그대로 코트를 지배했다. 타점 높은 오픈 공격은 물론 수비벽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백어택은 도로공사에 블로커들이 손을 쓸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스파이크가 코트 바닥에 꽂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지진이 난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페퍼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다. 리베로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디그가 살아나자 공은 어김없이 조이의 손끝을 떠나 상대 진영 바닥에 꽂혔다. 세터와의 호도 완벽에 가까웠다. 도로공사 역시 검증된 의인 모마를 앞세워 맞불을 놓았지만 80%에 육박하는 비현실적인 성공률을 보인 조이의 폭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치 조이 한 명을 위해 모든 판이 짜인 듯한 완벽한 흐름이었다. 결국 2-5에 2-3 페퍼저축은행이 기분 좋게 첫 세트를 가져가며 시즌 첫 승을 향한 서광을 비췄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주에는 승리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러나 환희는 찰나였고 고통은 길었다. 두 세트부터 도로공사의 날카로운 서브 전략이 페퍼의 리시브 라인을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다. 배구에서 리시브는 공격의 시작이자 팀의 근간이다. 하지만 페퍼의 고질적인 약점인 리시브 불안이 다시 도진 순간 경기의 흐름은 급격히 요동쳤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 이원장의 토스는 점차 여유를 잃었고 공격의 다양성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선택지는 단 하나, 다시 조이에게 높은 공을 띄우는 것뿐이었다. 도로공사의 노련한 수장 김종민 감독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조이의 공격 코스를 집요하게 분석해 수비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고 전방에서는 유효 블로킹을 통해 조이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조이는 공중에 뜰 때마다 3에서 4명의 블로커와 마주해야 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세터 이윤정이 안정적인 배분 아래 모마, 강소희, 하나차로 이어지는 황금 삼각편대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좌우와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상 공세에 페퍼의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두 세트와 세 세트를 허망하게 내준 페퍼의 코트에는 패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이의 얼굴에는 점차 피로색이 짙어졌고 그녀를 도와줄 국내 공격수들은 코트 위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페퍼저축은행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운명의 4세트. 조이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체력적 압박 속에서도 연신 스파이크를 꽂아 넣으며 팀을 사지로 이끌었다. 관중석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코트를 감쌌다. 점수는 24대24 듀스 상황. 단 한 점에 승부의 향방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팀과 개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페퍼의 공격은 여전히 조이의 머리 위로만 향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뻔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수비망을 좁혔다. 반면 도로공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약속된 플레이를 수행했다. 강소희의 과감한 퀵오픈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든 뒤 모마의 강력한 서브와 이어진 빈틈없는 블로킹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2-6에 2-4.
도로공사 선수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하며 코트로 쏟아져 나올 때 35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던 조이는 차가운 코트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셨고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는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닌 혼신의 힘을 다한 개인이 시스템에 패배했을 때 느끼는 처절한 무력감이었다. 이날 경기의 기록지는 페퍼저축은행에게 있어 단순한 패배 이상의 지옥이다. 조이가 홀로 35점을 짊어지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국내 선수 중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거액의 연봉을 받는 에이스 박정아는 단 6득점에 그쳤고 기대를 모았던 박은서 역시 7점에 머물렀다. 배구는 결코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운동이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페퍼의 페인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조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방패와 다각도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 보조 공격수들이 없다면 승리는 요원하다는 뜻이다. 특히 도로공사가 미들블로커 이주윤과 김세빈까지 적재적소의 득점에 가담시키며 토털 배구를 구현한 점은 페퍼저축은행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보조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상대는 주포 한 명만 막으면 된다는 수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도로공사의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의 결과였다. 올 시즌 대형 FA로 합류한 강소희는 왜 자신이 리그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공격수인지 실력으로 입증했다. 그녀는 고비 때마다 터뜨린 22득점은 물론 리시브와 디그 등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존재는 코트 안팎에서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리더의 그것이었다. 여기에 검증된 파괴력 무마와 아시아 쿼터의 성공, 살인 다나차의 알토란 같은 활약의 시너지를 내자 도로공사는 빈틈없는 유세가 되었다. 세터는 공격수가 3명이나 살아있는 덕분에 누구에게 공을 줘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주전과 교체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만들어낸 이 승리는 강력한 개인기보다 탄탄한 팀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스포츠의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페퍼저축은행에게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닌 팀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충격이다. 압도적인 외인 주포를 보유하고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반복된다면 팀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조이의 어깨에 실린 과도한 짐을 동료들이 나눠 짊어지지 못한다면 그녀가 기록한 35점은 그저 패배의 현장에 뿌려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조이의 재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시즌이 거듭될수록 상대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이제 국내 선수들의 처절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아를 비롯한 베테랑들은 리시브 라인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이에게 집중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켜야 한다. 조이에게 주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팀을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도로공사가 보여준 조직의 힘을 페퍼저축은행은 뼈저리게 복귀해야 한다. 한 명의 영웅은 한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긴 시즌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견고한 팀이기 때문이다. 오늘 조이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페퍼저축은행은 내일 함께 뛰는 법을 배워야 한다.